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지난 6월 말 판문점에서 합의했던 북미 간 실무 협상이 3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대화 의지는 밝히면서도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시 시동을 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붙잡힌 평양의 한 여대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일이죠. 북미 실무협상 재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1일 담화를 발표했어요. 조미 쌍방은 오는 10월 4일 예비 접촉 이런 표현을 새롭게 썼는데요. 예비 접촉을 갖고요.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지난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었는데요. 그때를 비교해 보면 지금 한 7개월에서 8개월 만이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판문점에서 트위터 이렇게 주고받고 회담을 전격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보면 지금 한 98일 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시 실무 협상을 어렵게 하게 됐는데요. 글쎄요. 지금 4일이면 4일과 5일 내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예측할 수 없지만 네. 지금 몇 달을 끌었던 실무회담이 드디어 성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반응을 보면 북한과 좀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북한과는 달리 회담 날짜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죠.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표 후에 3시간 만에 입장문을 내놨는데 나는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미국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 그러나 나는 회담에 대해서 공유할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양측이 협상 재개 시점에는 대략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날짜는 정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내 이렇게 발표했어요. 또요. 네. 4일, 5일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그래서 재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걸 보면 미국은 조금 다소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장소를 합의했는데 이번에는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국은 매우 조심스럽다 이런 거고요. 재밌는 것은 2일 날 오전 7시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1일 날 회담하겠다고 발표해놓고 네. 다음 날 바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요. 고도는 한 910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길게 날아가는 거였고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핵실험하지 않겠다든가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든가 그런 식의 북미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다 하는 태도를 그동안 보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도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그냥 기싸움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이 미사일이 일단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네, SLBM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 이 잠수함의 크기가 현재 3,000톤급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3,000톤급이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느냐 하면 최대 길이가 만 한 7,000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거리가 바다로 10,0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이 정도의 잠수함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면 이건 사실 미국에게 상당히 큰 위협이 됩니다. 그동안의 네. 단거리 미사일과는 차원이 그래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000km에서 3,000km 가까이 이 잠수함이 가서 거기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본토 타격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북한이 핵 폐기 의지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북한에 직접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과연 실무협상 직전에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런 식의 도발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지금 4일, 5일 실무협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을 정도로 약간 과합니다. 단순 기싸움으로 보기에는. 그러게요. 그러나 이제 결과는 지켜보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경우 쟁점이 될 사안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거듭 촉구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론이 네. 일치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미국과 북한의 요구 사항, 회담 전략 이런 걸 좀 볼 때 일단 양측이 요구하는 것을 볼게요. 북한은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폐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또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서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전략과 회담 방법론의 문제가 있어요. 북한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린 이거 하고 미국은 그거 해달라.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북한의 입장이었어요. 네. 미국은 반대입니다. 일단 최종 목표를 정하자.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라는 최종 목표를 일단 정해놓고 네.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단계별로 짜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만큼 목표를 안 정해놓고 가다 보면 북한이 다시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중단한 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또 번복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을 그동안 여러 차례 보여줘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현재 또렷하게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에 새 방법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을 비판하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좋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협상 대표인 김명길 대사가 담화를 발표했는데 새로운 방법론을 또다시 그분이 그 김명길 대사도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론을 환영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변화를 압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도 그 뒤에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아직 새로운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일지는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관이 30일에 어떻게 발표했냐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동시 또는 병행적 조치를 취할 준비는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북한이 요구해왔던 단계적인 접근을 약간 수용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의 평화, 미군 유해 송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논의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과연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회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계산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현재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나오질 않았죠. 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미국의 의중을 잘못 파악해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정치권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북한은 원조만 받고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국면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회담을 하는 척하다가 어느 단계 가면 다시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네. 이런 식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단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포함된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런 건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강한 것 같아요. 특히 공화당은 그런 의견이 더 강한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 그다음에 그 규모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신고가 된 뒤에
그걸 놓고 양측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핵시설과 관련된 보고서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온 조건에서 단계적으로 진전이 된다면 당연히 제재 완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제 이걸 본다면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입장. 그러나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을 조금씩 이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추진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타협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사실은 지금 단순히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뭔가 큰 정치적 성과로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의제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가상입니다만, 북한의 비핵화가 꽤 괜찮은, 꽤 뭐 성과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 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 막 이렇게 된다거나, 그래서 70년간의 적대 관계가 종식됐다 이런 식의 성과를 낸다거나, 그걸 또 평양이나 워싱턴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가서 그런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대북 제재 해제 또는 뭐 북한 핵 폐기 등등의 성과를 낸다거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꽤 큰 정치적 성과가 되겠죠. 네. 전 세계 아마 언론이 주목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유혹은 반드시 있을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북한 김정일 위원장도 비슷합니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이 이 북미 협상에 대한 어떤 시한 같은 걸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올해 말까지예요. 올해 말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지금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꿔오라 이렇게 선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까지 만약에 안 되면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그 새로운 길, 자력갱생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적 압박, 통치 자금의 어떤 감소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에 김 위원장도 똑같이 내몰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 위원장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서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라든가 요구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협상이 실질적인 핵 폐기를 담지 못할 경우가 문제예요. 막 평화협정 어쩌고 뭐 정전협정 좋고 뭐 제재 해제 다 좋은데 실질적인 핵 폐기는 못했다. 그리고 조금 예를 들면 영변 핵 폐기 정도만 대충 해놓고 그냥 이것저것 것으로 성과만 포장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내에서는 바로 그런 평가에 직면하겠죠. 실질적 핵 폐기가 없는 잘못된 합의를 해왔다라고 하는 역공이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 점이 어렵겠죠. 네. 성과는 내고 싶겠지만 실제 성과를 내려면 실질적인 핵 폐기 성과를 내야 돼요. 이것을 과연 양측에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숙제로 보입니다. 네. 실질적인 성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미 실무 협상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 대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선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왔고요.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면 양국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겠죠.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서 단순히 개선 수준도 아니에요. 전환해서 70년 가까이 지속한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되기를 기대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국제 평화지대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가지고 이것을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어떤 실효적인 수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여기가 적대적인 군사적 적대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무장을 완전히 해제한 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실효적 수단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포석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안했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의 주재 중인 유엔 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기구 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비 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자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한 38만 발의 대인 지뢰도 국제사회가 같이 제거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명백하죠. 북미 회담, 그다음 어떤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입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대로라면 본격적인 북미 실무 협상에 앞서서 사전 접촉을 갖게 될 텐데요. 실무 접촉이 혹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사전 접촉은 하겠죠. 그러면 실무 협상을 위한 준비 차원이니까 우리 실무 협상에서 무슨 얘기할까? 또는 뭐 언제 어디서 할까? 뭐 이런 시간 장소, 어떤 사람이 참가하느냐 이런 기본적인 준비 사항을 사전 접촉에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사전 접촉에서 얘기하다가 실무 협상 도저히 못하겠어 이렇게까지는 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실무 협상은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실무 협상에서 과연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기 위한 뭔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끝날지 두 번, 세 번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 실무 협상에서 과연 성과를 낼지 아니면 무산될지 이건 현재로서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실무 협상을 할 것 같아요. 다만 그 이후에 계속 되느냐 마느냐는 협상을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겠네요. 네, 그 자리에 가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붙잡힌 평양의 한 여대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데일리 NK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네, 집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북한의 109 상무, 109 상무에 체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9 상무가 여학생 부모에게 이제 딸이 처벌을 면하게 하려면 뇌물 5,000달러를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부모들이 이제 주변 사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갔는데 2,300달러밖에 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라도 이제 다급한 마음에 줬는데 간부가 그 돈을 보더니 나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 돈을 집어 던지면서 폭언을 퍼부었다는 거잖아요. 네. 대신 돈도 안 돌려줬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여학생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산의 뒷산에서 목을 맸고요. 스스로 자살을 했고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가 그거예요. 나는 떳떳하다. 죽음으로 이를 증명할 테니 돈을 찾아오라. 이런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으로 결국 그 억울함, 분노, 저항 이런 걸 표시한 거죠. 이렇게 한국 영상물 단속에 대한 일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요구하는 뇌물 액수가 더 커진 건가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르고 또 단위마다 다 달라요. 이번에 요구한 것은 평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5,000달러잖아요. 네. 사실 막대한 돈입니다. 몇 달치 생활비일 거예요. 4인 가족 북한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 아니면 1년치 생활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난 4월 5월 이때는 양강도 삼수군이라고 하는 지방에서는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요구한 뇌물의 액수가 대략 150에서 3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대략 점점 뇌물의 액수가 커지고 있는 것만 틀림없어 보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 2, 3년 사이에 뇌물의 액수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나 차이는 봐요. 있고요. 네. 도시는 좀 더 비싸 보입니다. 평양은 훨씬 크네요. 그래서 더 액수가. 네. 크군요. 대북 제재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당국이 단속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서 통치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건 확인된 사실은 사실 아닌 듯합니다. 다만 주민들 속에서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데일리 NK 소식에도 보면 양강도에 있는 사례, 양강도에서 벌어진 사례였는데요. 백공구 성원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가 3명이다. 그리고 또 과제가 있다. 각 우리 성원들한테 과제가 있어서
중국 돈 500위안이나 1000위안 가지고는 우리가 요즘 눈 감아주기 어렵다. 최소 뭐 한 1500위안 정도는 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조원 3명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과제가 있다. 이 말은 할당 금액이 있다는 네. 이런 표시로 들린단 말이죠. 아니면 실적이 있던가. 이것을 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통치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근거 같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소식과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다 단속에 걸려 자살한 평양의 한 여대생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